안녕하십니까. 기초이론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기혈진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혈진액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현대의학은 이런 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접근이 아주 어려운 반면에 한방에서는 이런 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아주 효과도 우수합니다. 먼저 거기 기의 정의, 기의 정의는 그냥 간단합니다. 기는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다. 그리고 기본 개념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고 인체의 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물질로 그 활동력이 매우 강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기의 특징이죠. 기는 아주 동적입니다. 네, 기의 생성.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의 생성은 어떻게 했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천의 정기와 선천의 정기. 이것은 신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는 비위에서 생성되는 수고계기. 이건 비위에서 생성되죠. 비의 운하 공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로부터 흡입되는 청기. 이것은 폐하고 관련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모여져서 기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의 운동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수곡의 전기입니다. 수곡의 전기. 선천의 전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죠.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쉽게 변화를 일으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차로 따지면 티코와 그랜저가 있으면 티코를 그랜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티코는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티코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선천적으로 기가 왕성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죠? 선천적으로 기가 왕성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이런 특별히 어떤 운동이나 이런 음식이 섭생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잘 보양을 해도 그 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태어난 거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소인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변화될 소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곡의 전기가 가장 문제죠. 이 수곡의 전기, 선천의 전기는 태어나서부터는 수곡의 전기, 후천의 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활동을 수행하는 거니까, 기능이 발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아무리 태어난 사람도 후천적으로 섭생이 좋지 않으면 선천의 전기가 손상이 되게 되죠. 전기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활동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비의 이런 운하 공동을 통해서 된 수곡의 전기가 충족해져서 이것이 선천의 기가 태어난 기가 부모님으로서 받은 기가 전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물론 직접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선천의 기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자연계의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연계로부터 맑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몸 안에 어떤 탑기가 쌓이지 않고 청기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스린다 할 때는 특히 기의 어떤 부족 현상들, 이런 병리 현상을 다스릴 때는 이 세 가지 장부가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체의 기는 출생 시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의 전기와 출생 후 음식물 중의 영양물질로부터 생성된 수곡의 전기, 후천의 기라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청기로부터 생성된다. 선천의 기는 신장 정기의 생리功能에 의존하며 수곡의 기는 비위의 운하功能에 의존하고 자연계의 청기는 폐의 호흡功能에 의존하여 흡입된다. 이들 세 가지는
비위는 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비위신 등 생리공능의 종합작용을 통해서 기가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비위의 운하공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기가 어떤 생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장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리공능, 공능 아주 중요하죠. 생리공능. 첫 번째 추동작용.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기회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입니다. 특히 이런 추동작용은 원기, 신에 저장된 원기하고 주로 관련된 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동작용은 기는 인체의 생장발육, 아주 중요한 의미죠. 생장발육. 성장하고 발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의 추동작용이 그런 역할을 한다. 특히 신에 저장된 원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의미는 병리상으로 생장과 발육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원기를 보호를 해서 추동작용을 증강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키 크는 약, 성장, 발육, 부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추동작용을 증강시키는 약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겠죠. 관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장부 조직 기관 등의 생리활동, 각 장부 조직의 생리활동,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런 기능, 장부 조직, 모든 오장육부 조직기관들의 어떤 생리 공능이 떨어진다, 기능이 떨어진다 할 때는 기의 이런 추동작용을 증강을 시켜서 이런 장부 조직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도 다 중요하니까 자꾸 중요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왜 중요하느냐?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것,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이런 추동작용, 원기를 보호하는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다는 이런 생리 공능이 떨어지는, 장부 조직의 생리 공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기능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약의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부 조직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없으니까 기능이 약화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죠. 만성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죠. 치료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어떤 증상만 그냥 완화시켜주고 조절하는 것 뿐이지 어떤 만성 장부가 조직이 손상이 돼서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각종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없는데 한방에서는 뭐 딱 시작하자마자 기회 개념 중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추동작용. 그래서 장부 조직을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있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으면 귀가 번쩍 떼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장부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있다는 거. 근데 한방에서 이런 약이 아주 많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간단하게 듣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혈액의 생성과 운행. 혈액의 생성과 운행도 마찬가지죠. 혈액의 생성과 운행이다. 혈액의 생성, 피의 생성, 혈액의 생성에는 현대적으로 따지면 기껏 해봤자 철분제밖에 더 있습니까? 철분제 위에 뭐가 있어요? 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이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 혈액을 만드는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원기를 보호해서 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게 중요한 의미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다음 피가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피가 돌지 않는데도 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력이 약해서, 기능이 약해서,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서 이래서 피가 돌지를 않는다면 심장의 박동을 튼튼하게 해서, 기를 튼튼하게 해서 피 운행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학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약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전혀 약이 없는데 한방에서는 이것이 핵심 머리로 딱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의 추동작에서 제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다 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액의 생성, 수포 및 배설 등에 대해서 모두 추동작용을 한다.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하게 밀어서 활동을 갖다가 증강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온호작용. 온호작용은 몸에서 칼로리를 형성하는 거죠. 열량을 형성하는 겁니다. 열량을 형성하는. 읽어보겠습니다. 기는 인체 열량의 근원이다. 인체 열량의 근원이다. 열량의 근원이다. 앞으로 열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바로 기를 다스리는 거구나. 기를 튼튼하게 해주면 바로 열량이 생성되는구나. 자, 열량이 부족한 사람들 많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이 추위를 탄다고 하는 것은 열과 한이 우리 몸에는 열과 한이 있죠. 열과 한이 부조화를 입어도 추위를 타죠. 만약에 속에 열이 모아 있고 밖에는 이렇게 차가운 기운만 있다면 밖에는 찬 기운을 느끼죠. 또 속만 차갑다면 속이 또 찬 느낌이 생길 수가 있죠. 밖에는 또 열이 있고. 살찌고 뚱뚱한 사람들 보면 배는 복부는 찬데 밖에는 또 더위를 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신경이 예민하고 이런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발이 하고 차주고 냉하죠. 그러면서도 또 보면 혀는 또 빨가면서 또 이렇게 물은 또 시원한 물을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화, 열 안에 부조화가 일어난 경우는 조화를 이루어야죠. 이런 경우는 조화를 일으켜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몸에 이런 열량이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이런 경우는 기를 튼튼하게 해서 열량 생성을 촉진시켜줘야 되죠. 열량 생성을. 그래서 무조건 추위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기를 보호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조화를 설명드렸고, 일반적으로 몸의 전반적인 열량이 부족할 때는 기에 이런 온호작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대적으로 몸에 이렇게 따뜻해지는 약이 있습니까? 약을 먹고 몸이 따뜻해지는 약이 있어요? 추위를 안 타는 양약이 있습니까? 없죠. 기는 인체 열량의 근원이다. 일정한 체온의 유지, 각 장부 조직 기관의 공능 활동, 혈액과 진액 등 액상 물질의 운행 등은 모두 기의 온호작용에 의지해. 특히 이런 우리 몸의 뭐 많은 부분이 다 이렇게 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액은 온도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면 유동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열량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방어작용. 방어작용이 이제 면역 계통이지요. 면역작용입니다. 거기 보면 기의 방어작용은 주로 전신의 기표를 보호하여 외사의 침입을 방지한다. 밖에서 특히 어떤 사기의 침입, 사기라고 하는 것은 기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기죠. 나쁜 기운이죠. 우리 몸의 정기, 이것은 좋은 기운이죠. 어떤 인체의 면역을 담당하고 어떤 사기와 싸우는 기를 정기라고 한다면 이 사기는 나쁜 기운을 얘기합니다. 나쁜 기운, 병을 일으키는 기운이죠. 이런 것을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 방어작용.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의미죠. 앞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달고 산다 할 때는 기의 이런 방어작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뭐 면역 기능이 증강되는 것은 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음혈이 부족해도 또 방어작용이 떨어지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호 증상으로 해서 감기가 잘 걸린다면 자음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면역을 증강하는 방법이고, 기가 약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감기에 걸리는 이런 경우는 기를 튼튼하게 해서 면역 작용을 증가시켜야 돼요. 현대적으로 있는 면역 기능 증강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미미하죠.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한방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좋죠. 아주 좋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섭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기는 혈액, 진액 등의 액상 물질 등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혈과 진액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혈은 혈액 내에서 돌아야 되죠. 진액은 어떤 조직의 일정 부분에서 머물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리가 뭐 만약에 칼로 다 비어서 혈관이 손상됐다. 그럼 피가 나죠.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 조금만 피곤했는데 조금만 살짝 부대꼈는데 출혈이 생겨갖고 멍이 생긴다든지 출혈이 생긴다든지 자궁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기가 허하면 이런 기가 이런 혈액과 진액을 이렇게 정상적인 혈맥 내에서 이렇게 돌지 못하고 밖으로 자꾸 일탈이 돼서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행시켜주도록 하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혈액, 진액 등의 액상 물질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혈액은 고서업하여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유지한다. 한액, 땀이죠. 요액, 소변, 그 다음 타액, 그 다음 위액, 장액, 그 다음에 정액 등을 고섭하여 그 분비 배설량을 통제함으로써 유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인체의 정상적인 혈액순환과 수액대사에 중요한 조절작용을 한다. 네 번째. 다음에 이제 기화작용. 기화작용은 일반적인 신진대사를 얘기합니다. 신진대사. 기가 모든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하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화란 기의 운동을 통하여 생성된 각종 변화를 말한다. 즉 정, 기, 혈, 진액 등의 각자적인 신진대사 및 상호 전화를 가리키는데 이런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가 약하다 보면 이런 기화작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와 정과 혈과 진액의 어떤 대사가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자, 기의功能,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추동작용, 두 번째 온후작용, 방어작용, 고섭작용, 기화작용, 5가지.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기가 부족한 거랑 관련이 있구나. 기병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의 운동 형식. 기는 일정한 운동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기기라고 합니다. 기기. 기의 운동 형식을 기기라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기기라는 글자가 나오면 기의 운동 형식을 얘기하는구나. 이 기기라는 말이 잘 나오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기 하면 낯설잖아요. 기기. 이런 것들은 그냥 용어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기기는 4가지가 있는데 승, 강, 출, 입이죠. 4가지가 있습니다. 승은 뭐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죠? 강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출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고, 입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잘 이루어지고 서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병리적인 상황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위로 계속 올라가고 심하게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심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다가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못하고 또 밖으로도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속의 것이 허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승강 출입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병이 생기게 됩니다. 기의 운동과 운동 형식, 기의 운동을 기기라 칭한다. 그 운동 형식은 승강 출입 4가지로 나왔어요. 이것은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로서 폐의 호흡功能에 있어 호기는 출, 흡기는 입인데 선발은 승, 그 다음에 숙강은 강에 속한다. 이거 뭐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비위의 운하 공능에 있어서 비는 승청을 주관하고 위는 강탁을 주관하고 다 기의 어떤 승강 출입 운동에 관련된 설명들입니다. 5번째, 기의 분포와 종류. 기의 종류,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외울 게 좀 많은데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죠.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서로 연계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기의 일단 종류. 기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기입니다. 원기. 첫 번째 원기. 여기 원기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다. 가장 기본적인 기. 이것은 당연히 신내에 저장된 기입니다. 신내에 저장된 기. 인체 생명 활동의 원동력이다.
원기는, 자, 원기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원기라는 원기가 있다 없다. 인체의 생명활동의 원동력이다. 주로 추동작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원기는 추동작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원자를 여기 표시된 대로 이런 원자를 쓰기도 하고 또 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성과 분포, 이 원기는 신에 저장된 전기를 주관한다. 신에 저장된 전기를 주로 주장을 합니다. 주관을 합니다. 주로 신의 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원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원기는 선천의 정에서 생성되고 후천 수곡의 전기에 의존하여 끊임없이 보충되고 배양된다. 그는 신이고, 원기의 그는 신이고 단전에 저장되며 3초를 통로로 하여 3초를 통로로 하고 안으로는 장부에 이르며 밖으로는 기부에 이른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기를 말하겠습니다. 주요功能, 원기는 인체 생명의 원동력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원기는 생장과 발육을 추동하고 장부, 경락 등 각 조직기관의 생리활동을 온후하고 격발한다. 격발, 자극을 해서 분발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인삼하면 원기를 대부하는 양, 대표적인 양 아닙니까? 인삼이 하는 역할,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기. 원기는 신에 저장된 기라고 한다면 종기는 폐의 흉중에 저장된 기입니다. 흉중에 저장된 기. 흉중에 모인 기를 가리키며 기해 또는 단중이라고도 칭한다. 기해 또는 단중이라고도 칭한다. 조성과 분포. 흉중에 모이고 위로는 심폐로 통하며 심장과 폐의 기능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것이 바로 종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인후를 순환하고 밑으로는 단전에 모이며 양명 기가에 주하고 양명 기 양명 오기가이나 이런데 주로 이렇게 주하고 밑으로 내려가 다리에 이른다. 주요功能, 여기 보면 기도에서 호흡을 진행한다. 호흡이 미약하다. 호흡이 약하다. 이런 경우는 종기하고 관련이 있구나. 언어, 음성, 호흡의 강약 등 모든 종기의 성생 등은 모든 종기의 성세와 관련이 있다. 말소리가 크냐? 어떤 사람도 말소리도 작죠.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호흡의 강약 이런 것들은 다 종기랑 관련이 있다. 심맥을 관통하여 기혈을 운행한다. 즉 기혈의 운행, 지체의 한온과 활동 능력, 시력의 감각 능력, 심장 박동의 강약과 그 전율 등은 모두 종기의 성세와 관련이 있다. 앞으로 종기 하면 심장의 맥동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기혈 운행에 있어서 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뭐예요? 종기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연기입니다. 연기는 아주 중요하죠. 연기는 혈맥 중에서 운행하는 기입니다. 혈맥 중에 운행하면서 혈을 갖다가 생성하는 작용도 하고 운행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연기는 맥 중에 혈과 함께 다니는 기로 이런 영자, 영기, 영음, 영혈이라고도 칭한다. 이렇게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과 분포, 수곡정미 중에 정화 부분에서 화생되어 혈맥 중에 분포하고 혈액의 조성 부분이 되어 전신을 운행한다. 혈액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주요功能은 영양과 혈액을 형성한다. 이런 혈맥을 중에서 이렇게 혈액의 생성과 운행을 담당하는 것이 주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생성하고 그 다음에 운행으로 관련된 기의 어떤 병증에는 바로 연기가 핵심적인 기구나라는 거. 연기라는 말이 잘 나오죠. 위기는 주로 체표에서 방어작용을 하는 기입니다. 즉 면역 증강작용하고 가장 밀접한 기죠. 위기는 체표에서, 연기는 혈맥이니까 주로 내부에서 있는 거죠. 내부에 존재하는 기고, 위기는 체표에서 이렇게 방어작용을 주로 하는 이런
기능하는 기를 영위기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맥 외에서 운행하는 기로 위기는 영기와 상대적으로 말하면 양에 속하므로 위양이라고 한다. 예, 이거는 내부에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음행의 관계를 따졌을 때 영기는 내부에서 그죠? 혈맥 내부에서 도는 기이기 때문에 영음이다. 이렇게 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따지면 물론 기는 혈과 기의 관계로 따지면 기는 양이고 혈은 음이지만은 또 기를 나눴을 때 영기와 위기를 비교를 하면 영기는 음에 속하고 위기는 양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위양이라고도 칠한다. 그러니까 영기는 영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기는 위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 그런 말들은 위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조선과문 보면 주로 수국의 정미에서 정기에서 화생되고 그 특성은 활동력이 특히 강하고 유동성이 매우 강하다. 맥관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육과 피부 사이를 다닌다. 근육과 피부 사이를 체표를 주로 운행하는 기입니다. 주요功能은 기표를 보호하여 외사의 침입을 방지한다. 장부, 기육, 피모 등을 갖다 운영하고 땅구멍의 개압을 통제하여 땀의 배설과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땅구멍을 조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땅구멍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땀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땀하고 관련돼서 땀이 너무 과도하게 난다. 그러면 바로 이 위기功能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위기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가지 원기, 종기, 영기, 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는 신에 저장된 기로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종기는 흉중의 기로서 심장과 폐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데 주로 관련이 있어 호흡이라든지 언어와 관련이 깊다. 그 다음에 영기는 혈맥에서 운행하면서 혈액의 생성과 운행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 위기는 체표 근육과 피부 사이를 다니면서 방어작용과 땅구멍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네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을 하게 되면 영기, 종기, 원기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수도 없이 나오면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혈. 기에 비해서 혈의 내용은 비교적 아주 간단합니다.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현대적인 혈액 개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여기 보면 혈은 홍색의 액상물질로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의 하나로 영양과 자윤작용, 좌우, 윤택하게 하는 이런 작용을 주로 한다. 혈액이 하는 역할이죠. 주로 영양물질도 산소도 같이 공급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혈액의 생성, 기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혈액의 생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기가 혈액을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영기화혈이다. 영기가 혈액을 만드는 영기로부터 생성되는 혈액이 있고, 근데 진액화혈, 진액과 혈액은 그 원천이 같습니다. 진혈 그래서 동원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진액이 혈로다가 이렇게 화하는 거. 그 다음에 신정, 정으로부터 말씀드렸죠? 정과 혈도 또한 원천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으로부터 혈이 화하는 거. 신정화혈, 진액화혈, 영기화혈. 이거에 따라서 그럼 혈액의 생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셨으면 혈액이 생성되지 않는 원인은 이 세 가지를 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영기가 부족한 거, 기가 부족한 거, 기가 능력이 약해서 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비의 운하功能이 떨어져서 어떤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부족하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몸에 수액이 부족하고 수액을 통해서 생성된 진액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면 진액을 보충하면 되겠죠? 신정이 부족해서 생긴 거라면 신정을 보호하는 약을 써줘야 되겠죠? 쑥주황 같은 거 써주는 겁니다. 과다방사를 통해서 정이 너무 손상돼서 피가 부족하다면 이런 정혈을 보호하는, 정을 보호하는 약을 중심으로 해서 써줘야 되겠죠?
혈액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은 여기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주가 되겠구나. 중요한 개념이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혈액의 생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은 주로 염기와 진액으로부터 생성되고 염기와 진액은 모두 비위에 화생된 수국정미에서 오고 폐의 기화작용을 통해서 혈액으로 화생된다. 그러므로 비위를 기혈화생지원이라고 한다. 정과 혈은 또한 자생과 전하의 관계에 존재한다. 신장정, 간장혈, 간신동원, 정혈동원, 고로 신정화혈이다. 그러므로 신정도 혈액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공능. 공능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양과 자윤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양과 자윤작용, 면색이 홍윤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혈액이 충분하면, 그 다음에 기육이 풍만하고, 피부 모발이 윤택하고. 그러니까 피부 모발이 거칠고 가늘고 약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혈어 증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혈액이 모근에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감각과 운동 능력이 민첩해진다. 정신활동의 주요 물질 기초다. 정신활동, 어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럴 때는 뇌세포에 충분한 양의 영양물질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신과 의식 사유활동이 밀접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지를 안정시키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심은 신지를 주관하고 심혈이 부족하면 정시, 신불사수라고 하는 것,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신불수사. 신은 어디에서 기거를 해요? 심에서 기거하죠. 심신이 이런 사람은 집을 지키지 못한다. 안정돼서 편안하게 안에서 잘 혈액이 공급돼서 편안하게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이 혈액의 공급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게 안에서 집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불수사라는 얘기는. 간은 혈을 저장하고 그래서 간혈이 부족하면 혼불수사다. 간에는 특히 혼이 있죠. 그래서 혼이 그 간 안에서 편안하게 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특히 간혈이 부족하면 이런 혼이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악몽을 꾼다든지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잘 놀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심혈과 혈액 부족은 이제 그래서 심혈 부족이 있고 간혈 부족이 있는데 심주혈이고 간장혈이니까 서로 좀 틀리죠. 증상이 나타나는 게 틀립니다. 이런 그 심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이 불안정한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이것은 주로 이런 혼 같은 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신이 불안한 증상은 심계, 가슴이 뛰는 거 또는 정충, 그 다음에 천면, 잠을 깊게 못 자는 거. 근데 꿈을 꾸는데 아주 다몽을 꾸죠. 꿈을 많이 꾸는데 무슨 꿈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이 혼불수사에 의해서 어떤 악몽을 꾼다든지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잘 놀래죠. 아주 잘 놀래는 이런 증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서로 좀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의 부위에 나타나는 것도 좀 틀리죠. 간혈과 경락에 따라서 서로 나타나는 증상이 좀씩 틀리게 나타납니다. 혈 부족이다 하는 것은 누구 심혈 부족과 간혈 부족이 두 가지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운행. 혈액의 운행도 아주 중요하죠. 혈액이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죠. 피가 공급이 안 되는 문제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오장육부의 모든 조직 기능들이 다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기능을. 그래서 거기에 혈액의 운행에 관련되는 거. 첫 번째는 거기 심주혈맥. 심은 뭐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혈맥을 주관한다 그랬죠?
심주 혈맥을 왕성하게 하려면 심의 양기가 충족해야 되죠. 양기가 혈행을 거기 보면 심주 혈맥에 의해서 혈행을 추동시킨다. 거기 폐주기 폐의 기가 왕성해야지만 이 기가 심장의 박동을 추동을 시켜서 전신으로 다 혈액을 순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폐주기에 심의 혈액순환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간주소설. 간주소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의 소설 기능이 실조되면 간의 소설 기능이 실조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기기가 어떻게 돼요? 기기가 조치하죠. 막힙니다. 기기가 조치하니까 막히니까 물체되니까 뭐가 안 돼요? 혈이 순환이 될 수가 없죠? 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앞으로 변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즉, 심장은 혈맥을 주관하는데, 심장의 혈맥을 주관하는 원인 중에 이런 것이 원만하지 못해서 병리가 생겼어요, 지금. 병적인 증상이 생겼는데, 이것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첫 번째가 폐기가 부족하다. 폐의 기가 부족해서 심장의 박동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혈맥을 운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 때는 당연히 폐기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나 신경을 써서 간의 소설 기능 실조로 인해서 기가 만약에 조체에 대해서 이것이 혈액의 순환을 방해를 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때는 폐기를 튼튼하게 해도 되지를 않죠. 이 기기가 조치한 거니까 이럴 때는 기기가 조치한 것을 소통을 시켜야 되겠죠. 기기가 조치한 원인이 간의 소설 기능 실조가 원인이니까 간의 소설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심주 혈맥을 정상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어떤 혈액을 순환하는 능력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을 박동만 늘려준다고 해서 피가 도는 게 아니죠.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렇게 간의 소설 기능 실조가 원인이라면 당연히 간의 소설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것 자체가 바로 심주 혈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주 통혈이다. 비주 통혈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비가 혈을 통섭하는 이런 기능이 실조가 되면 당연히 혈액이 운행이 제일 안 되죠. 특히 이런 경우는 출혈 증상이 생기죠. 출혈 증상이. 여기 비주 통혈의 기능은 혈액은 혈관 내에서 운행하는 건데 그리고 또 간은 혈액을 저장을 하면서 혈액량을 조절을 하는데 이런 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 내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면 각종 출혈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의 어떤 비기가 손상돼서 중기가 부족해서 중기가 손상돼서 통혈功能이 손상됐을 때는 반드시 비의 기를 갖다가 튼튼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써주는 것 자체가 혈액의 운행을 정상화시켜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면 추동과 고섭작용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통해 혈액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 얘기냐면은 앞에 있는 심주 혈맥이나 이런 것은 이제 추동이잖아요. 추동은 박동을 밀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통섭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으로 잡아서 고섭하는 작용이죠. 기능으로 보면 하나는 밀는 거고 하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고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는 밀고 하나는 밀되 이 혈액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이런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추동을 시키되 혈액이 일탈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잡아주되 안으로 응체되지 않고 돌게끔 만들고 이런 것이 생리적인 상태에서는 서로 이런 추동과 고섭작용이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추동과 고섭작용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통해 혈액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맥도 통립.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맥도가 만약에 막혀있으면 당연히 돌지를 못하잖아요. 돌지를 못하죠. 그래서 맥도가 통리돼야 된다. 맥도가 통리되지 않는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만약에 어혈이죠. 어혈.
어혈이 있으면 당연히 맥도가 통리가 안 되죠. 혈전 같은 거죠. 현대적으로 혈전. 혈전으로 막혀 있으면 당연히 통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담음 같은 거죠. 담음, 지방덩어리 같은 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맥도가 많이 막혀버리면 혈액이 잘 돌지를 못하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인으로다가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액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의 온도, 혈의 적정한 온도죠. 온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혈행이 가속되죠. 혈행이 가속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혈액이 망동을 해서 각종 출혈이 생기죠. 너무 낮으면 혈액이 응축이 되죠. 응축이 됩니다. 응결이 돼. 그래서 돌지를 못해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물리인소 중에 혈맥의 한온 정도가 적당해야 된다. 득온 즉행이다. 따뜻해지면 운행하고 득한 즉 응이다. 너무 차가우면 응결된다. 득온 즉행이라 해서는 무조건 따뜻하면 되느냐? 안 되죠. 너무 따뜻하면 망행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서. 어떤 정서 상태에 따라서 노즉 기가 노하면 위로다가 폭발을 해서 상하고 공즉기하다. 공포를 당하면 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사즉기결이다. 사하면 생각, 사가 너무 지나치면 기가 뭉치죠. 기결. 예. 노즉, 노하면 기가 위로다가 역상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즉, 기가 하 밑으로 내리죠. 이렇게 되면 기가 뭉치고 기가 위로 너무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거에 따라서 뭐가 돼요? 혈도 뭉치고 혈도 올라가고 혈도 밑으로 내려가죠. 이런 정서 상태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이런 정서는 간의 소설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기가 조체해서 혈액의 순환에 또한 장애를 미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출혈과 어혈. 출혈과 어혈은 특히 어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혈전처럼 맥도 통리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출혈과 어혈의 병리, 혈행의 추동과 촉진 요인 증가로 인해서 혈행이 너무 이렇게 예로다가 이렇게 간기상력이라든지 열이 심하다든지 하면 혈행이 가속돼 갖고 출혈이 생기고, 그다음 고섭작용이 너무 떨어져서 혈행이 너무 떨어지면은 혈행이 분리해서 어혈이 생기는데, 어혈이 생기는 원인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혈액이 돌지 않는다. 혈액순환제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혈액을 순환을 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피를 갖다 그냥 돌게 하면 된다. 그냥 펌프질 하듯이 그냥 심장에서 펌프질 해서 그냥 쭉쭉 민다고 해서 피가 다 도는 게 아니죠. 원인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에 따라서 그 원인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혈액을 운행하는 것. 만약에 혈액을 정상적으로 운행시킬 수 있다면, 기와 혈을 정상적으로 운행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기와 혈이 운행돼서 전신각체 조직기관에 충분한 영양물질이 잘만 공급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천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조직이 죽는다 하는 것은,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다 기와 혈의 순환의 흐름이 다 원만하지 못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기와 혈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고, 이런 방법들을 좀 더 넓게 사고를 전개를 하셔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사고를 이렇게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액은 이제 비교적 내용이 간단합니다. 진액. 거기 보겠습니다. 체내의 모든 정상적인 수액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진액이다 하는 것은 정상 수액이죠. 그에 비해서 수라든지 습이라든지 음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병리적인 산물이죠.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 수액이 아닙니다. 진액은 정상적인 수액이죠. 진액은 정상적인 수액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죠.
진액의 기본 개념. 진액은 인체의 정상 수액을 총칭한다. 진은 청희하고, 진은 좀 맑은 겁니다. 진액을 나누자면 진과 또 액이 있던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청희하고 유동성이 크고 피부, 모공, 혈맥 중에 분포하고 자윤작용을 한다. 액은 좀 더 끈적끈적한 것을 의미하는데, 유동성이 적으며 관절낭, 이런 관절낭이라든지 장부, 그 다음에 뇌척수 등의 분포, 좀 끈적끈적한 것들,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유양과 활륜, 윤활작용을 한다. 윤활작용, 이렇게 뭐, 뼈와 뼈 사이에 어떤 윤활작용을 한다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데, 윤활작용. 그래서 몸이 마르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 보면, 뼈에서 뚝뚝뚝뚝 소리가 나고, 항상 뻐걱뻐걱 소리 같은 게 잘 나죠. 이런 윤활작용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윤활유가 부족한 거죠, 진액이. 진액의 손상이 가벼운 것을 진상이라고 하고 중한 것을 탈진이라고 한다. 탈진됐다 이런 말 하죠. 두 번째, 진액의 생성과 생성, 수포와 배설. 진액의 생성은 주로 비유의 운하 공능을 통해서 생성된다. 비의 운하 공능, 영양분이 잘 흡수가 돼야 됩니다. 진액의 수포와 배설은 주로 비의 수송, 폐의 선발, 신의 증등. 이것은 진액은 수분 대사하고 관련이 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비의 운하 공능, 폐의 선발과 숙황작용, 신의 증등 기화작용, 주수작용, 이런 폐비신. 항상 이 수습, 어떤 수분 대사에 관련된 것은 폐비신, 이 세 가지가 가장 밀접한 작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3초를 통로로 해서 전신에 수포된다. 비의 진액 수포작용, 운하작용을 통하여 전신에 수포하고 위로는 폐에 수송한다. 폐의 진액 수포와 배설, 선발작용을 통해서 진액을 전신 체표에 수포하고 영양과 자연작용을 한다. 선발작용을 통해서 한액을 체외로 땀을 배출시키고 숙강작용을 통해서 사용되고 남은 이런 요액을 방광으로 수송한다. 신의, 진액, 수포와 배설. 신은 진액을 주재하는 작용, 주수작용이죠. 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증등기화작용을 통하여 승청강탁으로 청자는 승청하여 전신에, 그러니까 신의 증등, 아주 진액 중에서 좋은 것들, 영양물질이 되는 것은 전신에 수포하고 탁자, 어떤 사용되고 남은 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밖으로 배설시키는, 요액으로 배설시키는 작용. 그래서 이런 진액의 생성, 수포와 배설에 관련되는 것은 폐비신 3장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비의 운하 공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진액이 부족하다, 진액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이 폐비신 3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진액의 공능, 피보와 기부를 갖다가 피모와 기부를 자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 다음에 유양, 그 다음에 혈액을 조성하는 기본물질. 진액은 혈액으로 화합된다고 그랬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진액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혈, 진액 상호 간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3자는 모두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다. 기와 혈의 관계를 살피면 거기 기능, 행혈 이런 것들은 다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기능, 행혈이죠. 기능, 혈액을 운행한다. 기능, 행혈, 또 기능, 생혈, 기능, 혈액을 생성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말씀드린 대로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혈액이 잘 생성되지 않을 때 기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서펼이다. 서펼, 혈액을 혈관 내에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혈은 기의 뭐다? 기의 어머니다. 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것은 혈액이 운행할 때 혈은 기를 갖다가 등에 업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혈액이 운행할 때 기는 또한 스스로 운행하기가 힘들게 기는 기가 돌 때는 혈을 통해서 혈이 운행함으로 해서 물론 혈을 운행하는 것은 기지만 그 혈이 운행하면 그 혈 위에는 혈 중에는 또 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주로 영기죠. 거기에 포함되는 기는. 그래서 혈은 기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를 등에 업고 운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액이 과도하게 밖으로 출혈이 생기면 기가 탈하게 되죠. 기탈 증상이 생깁니다. 기도 탈이 돼서 여러 가지 망향증이 생기게 되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기는 혈의 스승이다. 기는 혈의 스승이다. 사라고 하는 건 스승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혈을 갖다가 이렇게 운행하고 생성하는 이런 작용 때문에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는 혈의 스승이다. 그래서 기능 생혈, 기능 행혈, 기능 서혈이다. 그래서 혈허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혈을, 만약에 기허가 원인이 된 혈허라면 당연히 보혈을 하면서 보기를 하는 방법을 써줘야 되고, 기허가 원인이 돼서 생긴 어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기를 통해서 어혈을 갖다 제거해 줘야 되고, 기체가 원인이 돼서 생긴 어혈이라고 하면 이런 기체를 갖다가 행기를 통해서, 이기를 통해서 활혈을 시켜줘야 되고, 기역으로 인한 출혈 증상이 생겼을 경우는 기가 역상해서 출혈이 생기니까 반드시 강기를 시켜야지만 이 출혈이 멎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병을 다스릴 때는 이런 기의 관계를 반드시 살펴서 기를 다스려줘야지 혈이 다스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혈은 기의 뭐다? 그래요. 혈은 기의 제체로, 그러니까 기를 싣고 가는 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는 반드시 혈에 의존하여 전신을 운행한다. 아울러 혈은 기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혈은 기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의 뭐다. 그러므로 혈어자는 기도 역시 쉽게 세한다. 그러니까 혈이 허해지면 나중에는 기도 금방 쉽게 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혈탈자는 아까 이제 혈이 출혈 이런 거 대출혈이 생기면 혈액을 통해서 혈액 위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 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탈자는 역시 기도 탈한다. 그래서 혈탈로 해서 기탈이 생겼을 때는 이런 기와 혈을 같이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대출혈의 방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출혈이 생기면 이끼 고탈의 방법. 피가 생겼는데 일단은 피를 공급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이럴 때 이끼 고탈의 방법을 쓰느냐? 이것은 바로 혈 중에 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와 혈의 관계를 병리적인 현상에서 치료하는 하나의 이게 다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와 진액의 관계는 기와 혈의 관계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능생진, 기능행진, 기능섭진, 진능제기 똑같은 얘기죠. 혈 대신에 진만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러냐? 진과 혈은 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이 같기 때문에 혈과 진액의 관계 말씀드렸죠. 진혈동원이다. 혈한 동원이다. 진혈은 소곡정미로부터 원천이 같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호 전화된다. 병리 현상으로 대출혈 시의 진액은 맥내로 들어가서 혈액을 보충한다. 그래서 혈을 소모하면 진액이 손상된다. 그래서 혈이 많이 손상되면 진액 손상이 된 구갈, 요소,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생긴다. 대량의 실액 시 맥내로 들어가는 진액이 부족되고 심하면 맥내의 진액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진고혈조 증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무 땀을 많이 과하게 흘린다든지 이런 진액의 손상이 되면 나중에는 혈액에 들어있는 진액까지 밖으로 빠져나와서 아주 진고혈조 증상이 생긴다. 임상 증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혈화자는 혈이 허한 사람은 한법을 금한다. 혈이 허한 사람은 그나마 진액까지 빠져나가면 진액으로부터 혈로 만드는 원천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금기죠. 반드시 기억해둬야 된다. 혈화자는 뭘 금한다고요? 마황이나 이런 땀을 발한제 이런 것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수제 이런 것들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한법, 그다음에 너무 이 과한 이수제 이런 약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진액 허손자는 파혈, 방혈의 준제를 금한다. 진액이 허손된 사람들, 마르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활혈을 째라든지 너무 파어혈 시켜주는 약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혈 진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기의 개념은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개념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잘 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혈과 진액의 이런 개념은 뭐 겉으로 보이는 개념들이니까 뭐 이해하시는데 전혀 이해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병리상 중요한 것은 이런 서로 간의 관계죠. 관계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 방법을 설정하는 거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을 찾으려면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혈진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뭐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충을 하셔서 이쪽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 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또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